안녕하세요.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의를 진행하게 될 대전지방경찰청 유성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사이버 도박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고 최근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사이버 도박의 현황과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사이버 도박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이버 도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사이버 도박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계정이나 정보통신망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유형의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인터넷이라는 매개를 통해 실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살펴보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나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이 불법적인 컨텐츠를 유통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주제인 사이버 도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이버 도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도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은 도박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나요? 보통은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가 도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 도박은 돈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도박의 유형으로는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라스베가스나 강원랜드 하면 가장 떠오르는 카지노 도박, 포커, 바카라 등과 같이 카드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카드 도박, 고스톱, 삿다 등과 같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화투를 이용한 도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투견, 투개 등과 같이 동물들이 싸움을 하게 하고 이기는 편에 예측을 하여 재물을 거는 방법의 도박, 골프나 당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방법의 도박, 그리고 지역 연령에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도박을 법으로 규제하여 불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도박과 관련된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해외 원정 도박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도박을 규제하지 않는 해외에서 도박 행위를 한 국내인들의 도박 행위까지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요.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에서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도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도박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종류 등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여러가지 유형 중 사이버 도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 같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도박 행위는 전부 사이버 도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이버 도박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만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흔히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에 베팅하는 유형의 스포츠 토토라고 부르는 사설 스포츠 도박, 그리고 사설 경마, 경륜, 경전과 같은 경주에 베팅을 하는 유형, 또한 카지노 도박장에서 행하여지는 도박 게임들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유형의 온라인 카지노 도박이 있으며,
보드게임이라고 부르는 포커, 바둑이, 보스덕과 같은 유형의 도박, 그 외에도 사다리, 홀짝, 달팽이 게임과 같은 단순한 유형의 도박들이 최근 학생, 젊은층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파워볼과 같은 복권 형태의 도박 등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류만 해도 참 다양하죠.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도박 게임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설명한 것과 같이 돈이나 재물을 걸지 않고 단순히 게임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이버 도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에 도박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 강의에 포함된 자료는 도박문제관리센터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박을 하는 사람의 성별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도박에 참여한 사람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인터넷 이용 능력과 경제력 등을 비례하여 30대, 20대, 40대, 10대 순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디지털 기기의 폭넓은 보급률 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 또한 급속도로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도박에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이 어린 학생들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도박은 도박에 참여하는 개인, 가정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문제로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지역별 현황, 또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도박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들의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담한 청소년들 중 중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사이버 도박에 접한 사람은 전체 상담자 중 69%나 되었어요. 또한 2018년에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들의 숫자는 1027명으로 2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여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 중 중독 정도가 심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고등학생의 수도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401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 중독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까지 받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3개월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평균 40만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확인되었고 2018년 한 해 동안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들의 수도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이버 도박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교실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의 돈, 물건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경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는 사채업과 같은 형태의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외에도 사이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돈,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다른 사람의 돈, 물건을 훔치는 절도와 같은 범죄가 대표적인 2차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는 경우 회사 돈이나 공금 등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잠시 빌려 도박에 투자하고 돈을 따서 다시 메꿔놓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손을 대지만 도박에 중독되어 점점 횟수와 금액이 늘어나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경우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이버 사기라는 또 다른 유형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사기는 사이버 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법의 범죄이기도 한데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절도, 횡령, 사기 등 다른 사람들의 돈, 물건 등을 훔치거나 편취하는 형태의 범죄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흉기로 위협하여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 재력가 등을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이버 사기라는 2차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된 사례를 뉴스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 해화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부터 이번 달 사이에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롤렉스 시계와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해 41명으로부터 48차례에 걸쳐 3,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도박으로 입건된 상태인 김 씨는 계속해서 인터넷 도박을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고액의 이자를 주고 사채까지 빌려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SNS를 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꽤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판돈으로 수십만 원을 거는가 하면 빚을 끌어쓰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포츠인데요. 누가 이기나 지나 맞추는 거고 KBO 우리 한국 프로야구도 있고 생활이 될 때가 있는데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하나 맞추는 거예요. 얘는 계산이 좀 높아요. 2.8자 진짜 계산이 좀 높아요. 고등학생들이 접속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잃기도 하고 목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치고 있어요. 여기부터 빨리 나는 시도 중에서 그동안 한 2, 300분 많이 샀네. 일하고 알바하고 용돈 받고 친구한테 빌리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소액해주면 그걸 나오다 연락해서 근데 이자 막 40% 받고 많아요. 저희가 4천만 원까지 있어요. 네,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사이버 도박은 특정한 연령층,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널리 퍼져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나 홍보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는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법적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오프라인상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상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형법은 도박 장소 개설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사설 경마 사이트는 한국마사회법, 사설 경륜과 경정 사이트는 경륜 경정법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형법상 불법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와 더불어 도박을 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을 구분하여 그 형량에 차등을 두어 처벌하고 있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 경정법은 각각 도박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현장을 단속하는 장면과 언론의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인터넷 복권인 이른바 파워볼을 불법 악용해 불법 도박장과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5분마다 수백만 원을 걸 수 있는 탓에 도박하는 사람은 물론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람까지도 본인이 직접 하다가 파산할 정도였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 영업장을 덮칩니다. 도박에 사용된 현금과 영수증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56살 천모 씨는 지난 2월부터 파워볼을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파워볼은 숫자 6개를 추첨해 당첨금을 주는 합법적인 인터넷 복권. 천 씨는 파워볼 사이트에서 추첨한 숫자를 자신의 불법 사이트에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이 범죄에 이용한 인터넷 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새로운 숫자가 추첨되는데 하루에 수십 회 이상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에 400만 원을 걸기도 했는데 진행이 빠르고 판돈이 크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떨어진 도박장 운영자가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영업장만 수백 곳, 판돈 규모는 아직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단이 연계된 2조 7천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도 적발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연계된 상황으로 서울, 경기, 인천권 등지에서 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찰은 천모 씨 등 19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일부 청소년들 중에는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댄 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유혹에 빠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까지 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어제 보도해드린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실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돈을 계속 잃는다는 아이들. 확률은 정말 50대 50이었을까요? 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많은 돈을 딴 19살 김모군. 도박에 빠진 지 2년째.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돈을 잃게 하는 역할. 이른바 총판을 해주면 수익의 40%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잘한다 해가지고 총판 해볼 생각 없느냐 해가지고 사이트로 오라고 하면서 따이게 하라고. 돈 잃게 하라고. 김 군은 인터넷 생방송 BJ를 하며 처음에는 홀짝 중 뭐가 나올지 잘 예측해주고 막상 사람들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나면 일부러 틀린 답을 알려줬습니다. 이 대가로 일주일이면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네. 사람들한테는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돈 있을 때는 그냥 다 걸고.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에서 변종 도박 게임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수백 개의 영상들. 대부분 사설 도박 사이트 홍보용으로 총판들이 운영합니다. 총판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김군 같은 청소년 역시 상당수로 추정됩니다. 게임으로 하는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고 계속 누르니 아마 그 중간 배팅을 본인이 모집해서 이제 여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해주나 봐요. 돈을 딴 일부 청소년까지 포섭해 최대한 많은 돈을 잃게 조작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 안에서 청소년들은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 셈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자, 다음은 도박의 상습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법에서는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을 구분하여 처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상습성의 판단은 대상자가 도박 전과가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과가 없더라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도박 행위자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박 중독이란 도박이라는 행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도박 중독 또한 다른 유형의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도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쳐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 등 일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금전적인 욕구입니다. 도박을 통해 돈을 따거나 잃은 돈을 다시 딸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쾌락을 얻으려는 욕구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통해 흥분과 짜릿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목이나 사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박에 빠져 있거나 관심을 갖는 분께서는 과연 어떠한 이유로 도박을 접하게 되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도박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도박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첫째, 도박 중독성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박 앞에서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박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은 따고 잃는 문제보다 중독이라는 더 큰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도박은 단순한 확률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도박 사이트는 절대 행위자가 돈을 딸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의 의지로 도박을 멀리하기 힘든 경우 자신의 주변 환경을 도박을 접할 수 없는 환경으로 조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환경의 변화와 자신의 의지만으로 도박 중독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들의 1년. 자. 아, 정말 여기. 그렇지. 자, 패스. 포도원소 물질은 수소, 산소, 연소. 잘해봐. 잘한다. 야호! 바나나! 와호! 우후!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합격이다! 자, 여기 봐! 그렇게 흘러간 그들의 1년. 잠깐의 도박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엔 충분했다. 네,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과 사이버 도박에 빠져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의 대조적인 사례를 보셨는데요. 사이버 도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이버 도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도박 행위자들 중에는 수사관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싶어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과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도박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도박에 중독되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중독예방치유센터, 한국단도박 모임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와 같은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도박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도박 사이트 관련 정보를 제보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박 사이트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에도 관련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하신 후 신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사이버 도박의 실체와 폐해를 인식하고 도박을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없어지면 자신이 도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사이버 도박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사이버 도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